자, 일단 3페이지 다 펴셨으면 우리가 책 펴놓고 우리가 국어 영역 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학 파트 담당이니까 국어 영역 시험지를 받았다. 문학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제시문에 이렇게 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제시문이 나올 겁니다. 시가 나오건 아니면 소설이 나오건 희곡이 나오건 제시문 문학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문제가 나오겠죠. 발문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딸린 선택지 선지들이 5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한 3가지 방법으로 크게 포커스를 저기다가 하나 맞춰서 할 거란 말이야. 자,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제시문 분석하는 학습 방법 우리가 11년 동안 이거를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2학년을 마치고 방금 3학년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문학 내신 대비하면서 이 글의 주제가 뭐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뭐다, 인물의 성격은 어떻다, 기타 등등 암기까지 해가면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자, 안타깝지만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이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시문 분석하는 수업은 우리가 2월달부터 학원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월달부터 연계교재가 출간되면 EBS 연계교재를 통해 가지고 작품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암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체크는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왔다 가셨던 몸매가 화려하신 분께서 했던 방식대로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원리 보기에 따라 윗글을 감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시어의 의미 찾기 어떻게 하는가,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부분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이번 겨울에 포커스는 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2월 달부터 연계교재와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는 건 뭔데? 책 제목이 개념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다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필수적인 개념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3페이지를 펴두라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개념 학습하자.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이 그리움입니다. 어떤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수험생이 됐는데 그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겠죠.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안다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그리움의 개념을 뭔지 알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그리움을 어떻게 찾는가를 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겨울 때 할 거는 뭐냐? 개념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한두 개씩 실수하고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해서 날아가는 것들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래는 과제가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오시면 형광펜 칠해가면서 마무리하는 수업 패턴인데 첫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풀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말이야 우리 먼저 그리움 있는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샤프 잡으시고 자, 볼펜 잡아도 됩니다. 형광펜만 아니면 돼 지금은. 자, 사전적 정의는 모르시는 분들, 아프리카 살다 와서 처음 봤다 하는 분들만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겠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만 보지 안 봅니다. 모르는 분들만 보시고 그 박스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선지가 올바른지 판단하고 옳다면 혹은 잘못되었다면 그것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오. 됐죠? 다음 1번 바로 나오죠. 선택지. 실제 수능에 나왔던 선택지와 제시문들로만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바로 봅시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옆에 O, X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뒤에 O나 X 판단을 하셨다면 제시문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O인지 X인지를 밑줄을 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OX 판단하신 뒤에 근거가 되는 부분에다가 샤프나 볼펜으로 밑줄 시작. 자, 그만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칠판.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해 드리는 것들은 위에 있는 사전적 정의, 거기에 들어있는 박스 안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1번 써놨는데 말이죠. 그리움이 어떨 때 그리움인가? 일단 1번처럼 표출되는 거, 보고 싶다, 그립다, 생각난다 따위에 서술어로 드러나면 이건 못 찾으면 그게 바보입니다. 그치?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찾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기 조금 곤란한 것, 근거를 뽑아내기가 곤란한 것들은 앞으로 시적 상황이나 소설적 상황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겁니다. 자, 이번 파트 1 안에 있는 그리움 섹션 내에는 시가 좀 많은 편이라서 그냥 화자로 설정하고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시다. 그러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건 감춰져 있건 있을 거란 말이죠. 소설이라면 인물이 있겠죠. 자, 그때 이 화자가 대상과 함께 비싼 분필 부러졌네. 이렇게 존재해야 돼. 다만 조건은 이 대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플러스 인식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1차 조건은. 자, 그래서 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본다면 고향이나 님 이런 존재들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화자와 대상이 예를 들어 이별했다, 없다, 결핍, 상실 이런 것들 이별, 부재, 결핍, 상실 따위의 거리감이나 단절감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필기 간단하게 조금 채워두도록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안에서 근거 한번 찾고 OX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 1번 다시 대상에 대한 이제 형광펜 잡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번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드러나 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동그라미죠. 근거에다가 형광펜 쳐보도록 합시다. 첫 줄 오른쪽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에다가 형광펜 하셨습니까? 자, 처음이니까 두 번째 줄도 칠게. 오른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친 걸 바탕으로 보도록 할까? 자, 일단 중장에서 두 번째 줄에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저도 날 생각는가 화자 나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초장으로 눈 돌아가 보시면 울며 잡고 이별한 님입니다. 자, 님과 내가 이별했다. 따라서 거리감, 단절감 드러난다. 따라서 이 시는 그리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밑에 거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형광펜 그대로 잡으시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표시하시고 자, 해볼게요.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표시. 바로 다음 줄 임의 귀에 들리기나 두 줄, 다음 줄 금강산 학이 되어 밑줄 그 다음 세 줄 내려가서 왼쪽에 임의 귀에 들리기도 형광펜 임의 귀에 들리기도 자, 다음 두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외나무 매화되어 에다가 형광펜 두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임의 옷에 비치거든 형광펜 자, 두 줄 단위로 묶어서 읽어볼게. 자, 내가 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소나무가 되어서라도 님에게 가고파. 학이 되어서라도 님에게 가고파. 그 다음 매화가 되어서라도 님 근처에 가고파. 왜? 같이 있지 못하니까. 따라서 그리움의 상황. 됐습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시오. 지금.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시오. 자, 그리움은 추상적 관념이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보여지게 된 사물 내지는 구체적인 존재. 자, 제일 처음 동그라미 되어야 되는 건 뭐야? 만장송.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금강산 학. 오케이. 세 번째는 그렇지. 매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뒷장. 자, 이번에 왼쪽 페이지에 3번, 4번, 5번이 나와 있을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해볼 겁니다. 자, 혹시나 아직 포커스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상황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시적 상황으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들을 조심하자는 거야.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대상과 화자와의 거리감, 단절감 이걸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증명해내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출된 것도 중간중간 섞여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3번과 4번과 5번. 자, 시작. 자, 해봅시다. 자, 일단 3번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자, 표출되어 있지는 않고 시적 상황을 통해서 그리움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세 번째 줄에다가 형광펜 칠게. 내가 5살 되던 해에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세 번째 줄에 내가 5살 되던 해에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됐습니까? 다음 줄 오른쪽에 그러나 뒤에 어머니마저 내가 12살 되던 해에 그 지라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까지 형광펜 치면 부모님이 부재하는 상황이 성립되죠. 따라서 그리움의 상황. 위에 있는 선택지 3번은 동그라미. 됐죠? 다음 4번과 5번은 똑같은 선택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능에서 같이 복합 제시 형태로 나와서 이제 공통 문제로 나왔던 걸 우리가 쪼개놓은 것입니다. 자, 선택지를 다시 볼게요. 근데 그리움 섹션 아닌데 그리움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 선택지지. 볼게요. 자, 가와 나는 부재나 결핍 형광펜이 드러나 있다. 부재나 결핍 형광펜 이게 드러나 있다. 자, 그럼 다시 봐봐. 부재나 결핍이 드러나 있으면 무엇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야?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야. 자, 위에다가 화살표 연시고 그리움이라고 씁시다. 그리움이라고 씁시다. 자, 이 4번 문제 의외로 애들이 부재나 결핍을 못 찾는 애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자, 첫 줄에다가 형광펜 치도록 할게. 첫 줄입니다.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에다가 형광펜. 같이 있다고? 혼자 있다고?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자, 마지막 줄 일단 형광펜 쳐버리고 얘기할게. 그리움의 대상인데 사실 이거는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중간은 내가 읽지 않고 그냥 지나와 버렸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걸 100% 읽어보면 옆에 있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의원이 와 있을 뿐이죠. 그쵸? 아버지와 나는 같이 있지 않는 게 분명해. 나는 혼자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고향도 떠오르고 아버지도 떠오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즉, 이 두 줄 결합해서 보신다면 나는 혼자 있다. 그런데 고향과 아버지가 그립다. 됐습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선택지 동그라미였고 그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됐죠? 밑에 거는 굉장히 간단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부재나 결핍의 대상 5번에서 부재나 결핍의 대상이 누굴까? 그렇지. 아내입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다가 형광펜 치도록 할게. 동경에서 아내는 오지 않는다고 에다가 형광펜 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6, 7, 8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두 개. 6번과 8번입니다. 7번 빼고 6번, 8번을 해보십니다. 시작. 자, 이건 간단했을 것 같은데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먼저 6번 선택지 다시 봅니다. 6번 선택지. 자, 볼게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근데 보다가 보면 말이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안타까움까지 밑줄되어 있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네 울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타까움의 상황까지 같이 찾으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 앞에 잠깐 보도록 할게. 그리움이 성립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시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려. 즉 안타까움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어떤 개념이라든지 선택지를 볼 때 모든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과 대상을 쪼개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 같은 경우에 시적인 상황은 분명 마이너스야. 그런데 시적인 대상은 플러스야. 다시 얘기할게. 그리움의 상황은 부정적인데 그리움의 대상은 긍정적인 거야. 됐죠? 이런 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더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이런 거 한번 내가 넣어볼게. 자, 현실 극복 의지라고 넣어볼게. 자, 그런 말이야. 현실 극복 의지? 의지 자체, 즉 태도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 태도 자체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마이너스일까? 그렇지. 현실 상황, 현실이 부정적이죠. 이게 부정적이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섬세하게 좀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래, 이거는 내가 왜 다시 봤느냐. 이제 선택지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리움이 성립하게 되면 안타까움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그죠? 같이 가는 세트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움만 증명하면 되는 선택지. 됐습니까? 자, 그럼 그리움의 상황 증명합시다. 이건 표출되어 있네. 첫 줄에. 오른쪽.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형광펜 표출되어 있잖아. 보고 싶다. 됐습니까? 자, 물론 두 번째 줄 오른쪽 하셔도 됩니다.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같이 듣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듣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래서 거리감 그런 시적 상황이니까 그리움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당연히. 다음 제일 밑에 8번 바로 갈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그리움만 찾읍시다. 자, 1년 오른쪽.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형광펜. 자, 너를 남기고 왔으니까 시적 상황이 거리감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움. 그 다음 2연 두 번째 줄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표출된 그리움. 됐습니까? 위의 선택지도 동그라미가 되겠네. 됐죠? 자, 7번 뛰어넘었는데 7번 바로 한번 읽고 바로 들어갑시다. 7번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이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해가지고 시 전체를 넣어둔 게 아니라 부분 떼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같이 하자고 남겼습니다. 그리움 바로 찾을게. 이건 동그라미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시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형광펜 쳐둘게. 엄마가 있었다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추측하고 있는 거거든.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내가 설명하기 위한 설명으로 어거지고 원래 만약에 문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왜 거리와 부재다, 단절이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 시의 제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시의 제목 아는 사람? 이 시 제목 아는 사람? 7번에. 그렇지. 추억에서입니다. 추억에서.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됐나? 제목이 추억에서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단절감 따라서 그리움. 됐습니까? 뒷장 가보도록 할게요. 뒷장. 자, 9번입니다. 선택지를 조금 자세히 볼게. 선택지 9번. 진영아,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빨리 9번으로 가. 자,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가 선택지인데 선택지 길이 치곤 조금 깁니다. 자, 그럼 질문. 진영아, 이 선택지에서 네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절은 어느 부분일까? 어디에 집중하고 선택지를 봐야 할까? 네가 진영이면 네가 대답해야 돼? 그리움? 고향? 다 읽으려고? 아니야. 맞는 걸 얘기해, 그럼. 웃지 말고 얘기해. 자, 뭘 찾아야 될까, 이거? 그렇지. 상실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찾으면 밑줄 쳐져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니까. 그쵸? 자, 선택지에 있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에다가 형광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제시문에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드러나는 구절들 찾아서 밑줄 시작. 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 형광펜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두 줄 내려가서 오른쪽에 잊지 아니하고에다가 형광펜 두 개 연결해서 읽으면 내 마음의 고향은 잊지 아니하다. 다음 줄 내 마음의 고향은 형광펜 바로 다음 줄 오른쪽에 신장 놓기를 나섰을 때 끝났다에다가 형광펜. 자, 그래서 내 마음의 고향은 잊지 아니하고 없고 내 마음의 고향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움. 위의 선택지 그래서 맞는 것.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자,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점이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 조심하셔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소재나 시어나 이런 것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속성을 따지는 거는 어디까지나 소재 자체의 특성이지 시나 소설에서의 역할은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 내가. 똥이라는 소재만 있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죠. 보편적으로는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지만 이 앞에 이런 말을 내가 붙여, 수식어를 붙여. 사랑스런 똥이다. 그럼 이건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그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렇게 셋으로 내가 쪼개볼게. 사랑스럽다, 수식어. 그리고 똥, 소재나 시어. 그리고 이 자리에 보통 서술어. 자, 그런데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때 우선순위는 수식어와 서술어가 1순위가 돼야 돼. 얘가 플러스면, 수식어나 서술어가 플러스면 백날똥이 와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소재나 시어가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게 되는 거야. 1순위는 수식어와 서술어가 됩니다. 됐나? 자, 그럼 일단 그건 우리가 늘 조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할 거는 2번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일단은 나눌 겁니다. 한번 해볼게. 자, 너무 쉬울 거야. 일단 플러스의 대표적인 거 밝음, 상승, 탄생. 그렇다면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건 어둠, 하강, 소멸, 죽음 이런 것들이겠죠? 몇 가지만 더. 소통, 유대.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단절, 장애. 딱 봐도 뻔한 얘기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냥 필기할 게 없어서 일단 해봤어. 그런데 자, 요것만 조금 조심하게 딱 두 개만. 플러스에 들어가는 것 중에 깨달음 그리고 연민 이 두 가지만 조심해서 보도록 할게. 우리가 카테고리 분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눌 때는 깨달음과 연민이 당연히 저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제시문이 나와 있을 때 그 대상과 저 상황에 대해서 플러스 인식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일단 깨달음은 뭐 때문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깨달음은 이게 플러스다 아니다를 못하는 것보다는 깨달음의 상황 자체를 그렇게 판단을 명확하게 못합니다. 깨달음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다가 알게 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깨달음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내가 5년 동안 이 학원 복도를 다녔다. 매일 똑같이. 그런데 5년 하고도 첫날, 다음 해의 첫날에 다니다 보니까 그 옆에 황금 100개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
깨달음이야 아니야? 아 같이 있는 거잖아 이건. 다시 할게. 5년 동안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석에 책상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깨달음입니까 아닙니까? 깨달음이잖아. 책상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된다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모르다가 알고 못 느끼다가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인식하고. 자, 다음에 3번 할 때 깨달음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고 연민 같은 경우 이거는 예전에 수능에서 소설에서 한 대목이 나왔었어. 어떤 존재에 대한 연민을 보이는 대목이 나왔는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대놓고 묻진 않았는데 이랬다고? 연민의 상황을 보여줬어.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에 대한 연민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즉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상당히 많이들 틀렸었는데, 자, 대상이 플러스입니다, 연민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내가 우리 집에 개를 키웁니다. 싫어서 키우겠어? 좋아서 키우겠어? 당연히 좋아서 키우겠죠. 그런데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인 개, 이 개가 다다닥 뛰어가다가 탁 넘어졌다고. 그럼 나는 당연히 안타까워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야. 왜 연민의 시선으로 보는데? 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럼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 자, 누군가가 체형이 굉장히 화려하시는 분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이 나와? 환희의 반응이 나옵니다. 왜?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나는 마이너스니까. 잘 됐다 라고 느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연민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플러스 인식을 바탕을 깔고 간다. 됐죠? 요것만 조금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이번 섹션에서는 제시문별로 선택지 하나 보고 제시문 찾고 이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쭉 정리한 뒤에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형광펜을 바로 잡으시고요. 10번입니다. 바로 자, 형광펜 잡으셨습니까? 해볼까? 노란색 형광펜은 노란색 형광펜 옆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볼게.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여기는 안 칩니다. 자, 그럼 질문.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위에 그것만 써두시고 찾아야 할 건 오른쪽 형광펜. 동네 아이들의 소망을 상징한다. 형광펜 치시고 플러스. 됐습니까? 뒷장 넘어가자마자 제일 위에 보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보기는 10번 문제를 풀 때 참고하면서 푸는 보기입니다. 문제와 같이 있었던 한번 참고하시고 있다가 다시 한번 찾으실 거고요. 11번 볼까?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이라는 구절은 그 뒤에 형광펜 이상을 실천하려는 태도. 형광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만 표시하시고. 그 다음 선택지 12번 문제.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 자, 여기서는 긍정이라고 나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플러스니까. 다만 요것만 잘 볼게. 현재 처한 상황에다가 형광펜 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다가 쳐둡니다. 귀찮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십시오. 태도 아님이라고 써봐. 태도 아님. 상황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인식을 해보라는 거지. 화자의 인물의 태도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는 게 아니야. 즉 아까 전에 했던 현실 극복 의지라고 있었을 때 현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고려하라는 것이지 극복 의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가 해보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도 긍정, 14번도 긍정, 15번도 긍정. 다 플러스. 이건 표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우니까 뒷장. 16번 선택지. 자, 이건 좀 꼼꼼하게 볼까?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거기 형광펜 일단 칠게요. 도시 문명 띄워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비판적 인식, 따로 형광펜.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하도록 합시다. 사전을 펴서 혹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비판의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어떤 사물, 어떤 사건, 대상,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게 비판입니다. 그런데 수능 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판단이 아니죠. 비판, 위에다가 쓰도록 할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다시 비판적 태도란 문학에서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본문에다가 직접 형광펜을 먼저 쳐드릴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형광펜 칠게. 제시문에다가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 일진된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형광펜. 자, 세 줄 내려가서 조금 많이 칠 겁니다. 그러나부터 쭉 두 줄 칠 건데 좀 빠르게 읽을게.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옳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3층 꼭대기 4층 꼭대기를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에다가 형광펜. 자, 이따가 제시문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 풀 때 이 두 구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으실 겁니다. 다음 17번 부정적 의미 마이너스, 18번 긍정 플러스, 오른쪽 페이지 절망 마이너스, 20번 소외감 마이너스. 여기는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고 앞으로 돌아오셔서 10번입니다. 자, 7페이지 오셨습니다.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제시문이 좀 소설이라서 길죠. 자, 보시면 노란색과 관련된 부분 근처에 제가 짙은 색으로 그리고 밑줄로 표시해놨습니다. 이 근처에서 모든 것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변들, 노란색 짙은 글씨 해놓은 것들 네 군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밑줄만 쳐두시면 됩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건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는. 자, 되는 데만 치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신 뒤에 위의 선택지 시작.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정답과 관련된 부분들에다가 형광펜부터 6번째 줄부터입니다. 자,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닌을 먹었기 때문일까 쭉 해서 다음 줄에 있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을했다. 두 줄 전체를 일단 형광펜으로 쳐주십시오. 6번째 줄에 있는 공복감 때문일까부터 모두 노을했다. 다 치셨으면 세모를 거기다가 다시 치도록 할게. 처음 시작하는 공복감에다가 세모. 좀 전에 왔다 가신 분이 못 견디는 것 공복감. 그 다음 옆에 쭉 넘어가 보시면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세모 치도록 할게. 사람들의 얼굴이 노랗다. 뒤에 보기 고려하면 아픈 겁니다. 병약한 모습이죠. 그 다음 더 확실한 것. 다음 줄에 있는 봄바람이 사나운 세모의 봄바람이죠.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과 노란색이 결합되어 있다. 다시 제일 밑에서 가장 밑에서 5번째 줄, 가장 아래에서 5번째 줄, 그래도 뒤에 매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터 해서 다음 줄에 있는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까지 형광펜 쳐버리도록 할게.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 눈에 확 띄는 건 매스꺼움, 세모 해두시면 명확하겠죠. 자, 지금 쳐드린 데서 노란색은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건 오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위의 선택지를 X가 아닌 O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근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일단 선택지를 다시 봅니다. 노란색은 겨울의 암울한 이미지와 대비되고 동네 아이들의 소망이다. 종래 아이들의 소망이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이걸 보고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상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오기가 노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의 소망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틀린 근거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일단 색깔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동네 아이들이 되지 않죠. 누구의 소망이야? 단수, 치오기, 혼자의 소망이죠. 동네 아이들이라는 조건에서 일단 탈락. 또 한 가지,
방금 읽었던 두 줄만 보고 나중에 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나랑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나랑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약 3, 4년 이상 백수였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그럴 때 내가 같이 얘기를 하면 너 나중에 어떡할래?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데 뭐라도 돼야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자기의 소망이거든? 근데 그게 희망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플러스 이미지가 아니라고. 걔가 원하는 건 뭐야? 뭐라도 되겠다라는 거는 부정적 현실, 마이너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얘의 소망인 거지 되고 싶은 것 자체가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플러스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가치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위의 선택지는 따라서 틀렸음. 뒤로. 자, 11번 선택지 그리고 12번 선택지는 간단할 거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바로 할게. 자, 2연에 있는 고개 숙이고 듣는 것에다가 형광펜. 바로 다음 줄에다가 형광펜.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고개 숙이고 듣는 것,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것. 따라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 됐죠? 자, 그 다음 선택지 12번. 자, 12번 264의 교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을 하자 그랬는데 현재 처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시어가 여기서 뭐가 있을까? 그렇죠. 낡은 거미집입니다. 낡은 거미집에다가 형광펜. 자, 거미집이 쳐있다. 거미줄이 쳐있다. 관리되지 않았다는 얘기. 피폐화된 상황과 이어지는 게 낡은 거미집. 또 한 가지 검은 그림자가 돼도 되겠죠.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적 태도와 의지적 태도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처지는 마이너스. 됐죠? 오른쪽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야. 자, 이건 13번은 이 한 문제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는데 자, 시간 관계상 힌트를 드려야겠는데 첫 줄 안에서만 생각하십시오. 13번 첫 줄 안에서만 생각하십시오. 자, 해볼게. 앞에 칠판 잠깐 볼게. 자, 강물 소리에 대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판단하는 거야. 자, 칠판 봐야지, 칠판. 자, 이 강물 소리가 그런데 어디의 강물 소리인데? 그렇지. 고향의 강물 소리라고. 즉, 고향을 표상하는 게 강물 소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게. 시를.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 잠깐만 봐봐.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걸까? 누가? 화자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놓을게. 화자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고향의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떠오른다겠죠, 이건. 자, 잠깐 생각해보고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화자는 고향에 안 있네. 화자는 강물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있네. 맞죠? 거리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거 무엇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움의 대상. 그렇지? 자, 그리움의 대상은 플러스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13번 선택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긴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14번 일단 종달새 노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으래.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종달새 노래 있습니다. 확인.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종달새 노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금방이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나는 좋대나 좋게 인식하니까 이 종달새 노래 플러스 이어지겠죠. 다음 15번 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있다. 자,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형광펜.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마지막 줄에 희망 동그라미 치고 것이다 동그라미 치면 미래와 결합되어서 희망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맞은 선택지겠죠. 별로 안 어려우니까 뒤로. 오케이. 난관이 왔네. 16번입니다. 자, 형광펜을 미리 쳐드리고 갔던 16번이잖아. 자, 일단은 말이죠. 형광펜이 두 개인데 위에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밑에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본 다음에 위에 선택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시작. 해볼까? 자, 일단 위에 형광펜 친 거는 끝에 보니까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서리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행복 동그라미 치시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건 100% 플러스죠. 플러스 표시하시고 그 다음 형광펜은 안 쳤지만 그 다음 구절 따라서 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 더구나 역삼각형, 더군다나 역삼각형. 자, 그럼 보자. 방금 우리가 형광펜 친 거는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플러스 표시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더군다나, 더구나. 자, 일반적인 접속어로 바꾸면 게다가, 더구나, 게다가 같은 역할이겠죠. 첨가의 접속어입니다. 첨가. 자, 그럼 첨가의 접속어가 들어왔어. 뒤에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플러스 성격일까? 마이너스 성격일까? 당연히 플러스 성격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읽어나 봅시다. 어떻게 플러스를 만들어내는가? 소녀는 줄창 늘 이곳에만 있으면서 오직 이곳 풍경만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곳, 이곳에만 계속 머물면서 여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랑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도 사랑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앞만 좋은 구경이라도, 근데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앞만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 본다면, 밤낮 없이 본다면 물리고 만다. 지겨워지고 만다. 그럼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표시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형광펜 쳐드린 그 부분이죠. 그러나 하고 뒤집죠. 그러나 역삼각형. 방금 앞에서 물리고 만다. 마이너스 나왔는데 뒤집었단 말이야. 뒤에 어떤 게 옵니까? 플러스 오니 마이너스 오니? 플러스가 오겠죠. 자, 일단 이거는 접속어나 구조 가지고 플러스를 파악했는데 형광펜 친 내용이 왜 플러스인지 한번 읽고 얘기할게. 자, 이제 창수는 화신상이라는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전차도 타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타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 호기심, 설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형광펜에다가 기대, 호기심, 설렘이라고 쓰시고 플러스. 됐습니까?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17번, 18번은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라서 김수영의 폭포 아닙니까? 바로 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형광펜.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형광펜. 이 고든 소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라는 건데 바로 위에 거에다가 형광펜 쳐버릴게요. 위에 줄.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 형광펜. 자, 질문. 고든 소리에 대응하는 식구가 위에서 어딜까? 그렇지. 고매한 정신. 빨리 가고 싶어서 대답하고 잡아줬네. 다음 18번. 이거도 애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 떼놓아서 그렇겠지만 2번. 니은 폭포가 지닌 플러스 속성이다. 자, 니은 나타와 안정. 나태함과 안주하는 것. 이거 자체로 시어 자체로 소극적 태도죠. 마이너스지. 더 결정적인 건 나타와 안정은 폭포의 속성이 아니라 폭포가 뒤집어 버리고 싶어하는 속성인 거지. 됐나? 그래서 위의 선택지 둘 다 17, 18 틀렸어. 자, 19번, 20번. 이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간절하니까 숙제로 하도록 하는데, 자, 숙제. 다음 시간 숙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가 여러분들 다음에는 내가 2시간이기 때문에 37쪽까지 샤프로 OX 판단하시고 근거 쳐서 오셔야 됩니다. 네, 37페이지까지. 자,
자, 만약에 안 해오시면 오늘처럼 풀 시간을 안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원래는 빠릅니다. 1주, 2주 초반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나가드리긴 합니다만 안 해오시면 2시간 동안 바보가 되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